자, 우리 국정원이요. 어제 국회 비공개 정보위에 보고를 했는데 핵심 군사시설 등을 골라서 무단으로 촬영한 이 중국인들의 무단 촬영 사건 건수가 최근 10개월간 무려 11건이 적발됐다라는 얘기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서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관련한 사례가 최근까지 11건이 사진 촬영이 발생했습니다. 취미 여행 기록용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 또는 무전기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등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고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간첩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적국인 북한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혹은 군사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출을 하거나 탐지하거나 또 이렇게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정원이 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수영 교수님, 이 범죄 심리의 영역이기도 한데 중국인들이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그 아주 묘한 그 경계선을 이미 알고 그 경계선 바깥에서 고성능 장비로 촬영을 하는 거를 봤을 때 우리 국정원이 분석하기로는 이건 약간 간첩 의도를 갖고 하는 거다라고 국정원이 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 네, 현재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간첩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적국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적국을 북한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뭐 중국인들의 국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문제는 저 사진을 촬영한 분들이 저 일을 기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뭐 일종의 다단계 조직처럼 서로 역할이 다 분담돼 있고 활동책이다. 그렇죠. 지금 한국으로 여행객으로 넘어와서 저 이제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한 저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행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소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수원공항하고 오산공항에서 불법 촬영한 이제 중국 청년들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경찰에 의해서 입건이 됐는데 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카메라로 나는 비행기 찍는 게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며칠 만에 또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저렇게 외국인의 행위를 제재를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돼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외교안보 전문가 오늘 두 분도 또 계신데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그럼 너무 많아요. 최근 10개월간 우리가 적발한 건만 유사 건수가 11건인데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 뭐 수십 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모두가 다 그 간첩을 의도를 갖고 한 사람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걸 옥석을 가리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의 어떤 모순 그 어떤 부재 이런 그 결함 때문에 처벌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체포는 하지만 조사해보고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그 석방시키고 하는 게 반복되니까 저런 일들이 다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간첩법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국회의원 3번 하면서 3번 다 간첩법 제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예, 19대, 20대, 21대 다 3번 제출했는데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그 개정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게 뭐냐면 뭐 이게 뭐 민주당 정부냐 뭐 국민의힘 정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조계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형법 자체 형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하고 당시 법무부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논의가 진전이 안 됐죠. 계속 진전이 안 됐고 마지막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조금 진전이 될 듯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원내 상황 때문에 안 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해서 그러면 당연히 중국 쪽의 여행객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간첩 의도가 아닌 단순 취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경고 효과가 있겠죠. 충분하게. 그렇군요. 충분히 경고 효과가 있다. 안효환 의원님, 이게 지금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정보기관 취재를 해보니까 뭐 사진 몇 장이 무슨 간첩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일종의 저강도의 첩보 행위이고 이런 것들을 스멀스멀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방심하게 하고
이른바 방첩 자산을 이런 거에 굉장히 분산시키면서 우리 안보 역량을 종합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종합적인 첩보 행위일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이 첩보라는 것은 자 CIA 요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요원 수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전 세계에서 나온 오픈 자료, 신문, 방송 자료를 분석하는 게 가장 많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면밀 분석하면서 저기서 알 수 없는 새로운 기밀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첩보기관에서는. 그래서 저걸 단순히 장난이다, 오락이다, 취미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첩법은 바로 이제 방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보도에 따르면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사위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잡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왜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사실 국제 관계에서 기본적인 용어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런데 적을 한정해서 뭐 북한으로만 해놓고 지금 간첩법 적용하다 보니까는 아니 일본도 언제든지 적국이 될 수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국도 우리 국익에 훼손되면 우리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간첩법 부분은 적국을 위해서 외국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좀 우리의 안보 의식에 대해서 광범위한 넓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